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연예인들. 하지만 그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나온 길은 과연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훌륭한 창녀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웃음거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부와 권력을 좇은 비열한 선택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명성을 쌓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부끄러운 진실로 인해 훌륭한 창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게 된 남자 연예인 5명을 다룹니다. 그들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추악한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4위는 추진모입니다. 배우 추진모는 영화 쌍화점에서의 역할로 인해 한동안 성적 지향에 대한 루머가 돌았으나 2019년 결혼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핸드폰 해킹 사건이 발생하며 과거의 사생활이 드러나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사건은 추진모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함께 언급된 배우 장동건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모와 장동건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연예인, 지망생, 모델, 미스코리아 출신 등 여러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었고, 대화에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음담 패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연예인들도 연루될 뻔했으나 이들은 모두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킹된 카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진모와 장동건은 다양한 여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에 대해 대화하며 슈퍼모델 출신, 미스코리아, 유부녀 등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만남을 주기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장동건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건 직후의 목격담에 따르면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으나 비행기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고소영은 아이들과 하와이에 남은 반면 장동건은 먼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모는 신혼 초에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아내 미니언에게도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그녀는 결국 심리적 부담을 느껴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논란 이후 추진모는 차기작 소식이 끊기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의 용서를 받은 듯 보였고 SNS에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유출이었지만 장동건의 젠틀한 이미지 덕분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3위는 이병헌입니다. 배우 이병헌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논란의 여파를 무색하게 만들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배우입니다. 인성은 별로여도 연기는 사랑해야 한다는 대중의 반응은 그의 연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사생활을 향한 불편함을 암시합니다. 이병헌은 여러 스캔들로 이름을 올렸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연애 스타일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9년 캐나다 교포 여성 A씨는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병규의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병헌은 이 둘이 공모해 자신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강병규는 이병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병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강병규는 공갈죄로 기소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병규는 이후 SNS를 통해 이병헌을 공격했지만 대중은 그의 발언을 질투 어린 헛소리로 치부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강병규가 말했던 진실에 힘이 실리게 된 사건은 2014년 발생한 협박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의 다이와 모델 이지연에게 협박당한 사건으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병헌이 다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한 다이와 이지연이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병헌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이지연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연은 이병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겼지만 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이지연이 SNS에 이병헌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불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이병헌에 대한 비난을 넘어 이민정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민정을 마치 모든 걸 감내하는 성인군자처럼 묘사했고, 그녀의 용인과 인내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기는 그레이트, 인성은 스투핏? 이병헌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기력만큼은 압도적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차례의 스캔들과 추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연기는 스캔들을 뛰어넘는다는 평판. 하지만 대중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는 언제든 회자되며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병헌은 연예계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논란과 비난,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한 이민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기력만으로 모든 잘못이 덮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위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은 노래와 연기 모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유엔의 멤버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019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여 김진아와 핑크빛 기류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연애 프로그램의 특성상 교제하는 이성이 없어야 하기에 사전 미팅을 반드시 진행해야 했고, 미팅 당시 김정훈은 2년째 솔로라고 밝혔지만 사실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훈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김정훈은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길이 막막해져 약속한 보증금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친자가 맞다면 양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악성 댓글로 괴롭다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 측은 자신이 문란한 여성으로 보도되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며 친자 확인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기사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만삭 상태로 이어지는 비난과 소송이 버겁고 힘들었는지 결국 그녀는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정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유료 팬 행사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김정훈은 마치 꽃뱀에게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뒤늦게 김정훈의 아이가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을 쏟아내고 자신은 아닌 척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이미지 실추를 주장하며 임산부에게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1위는 남태현입니다. 과거 위너의 멤버였던 남태현은 논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아로 악명 높아 강제 전학을 당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에는 일진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너 탈퇴 이후 그는 더 많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대중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소리 지르고 공연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아티스트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여기에 그의 복잡한 연애 문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며 연애 상대였던 정여원과 손담비를 둘러싼 열애설로 대중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가수 장재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 관련된 DM을 공개하며 그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DM을 보낸 여성은 남태현과 장재인이 이미 헤어진 줄 알고 만났으나 두 사람이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남태현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장제인은 그가 사과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태현은 방송에서 자신이 다른 여성을 만난 시점이 장제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이에 장제인은 분노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일은 그저 단순한 구설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을 남겼습니다. 장제인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태현은 하트 시그널 3출연자 서민재와의 논란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서민재는 SNS를 통해 남태현과의 관계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 이후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암시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남태현의 행동이 서민재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하며 그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태현은 마약 혐의로 보도된 후에도 자숙은커녕 태국에서 공연을 하고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그의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그에게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무감각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 중독 치료 중임을 밝혔고 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고백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핑계로 여겼습니다. 논란의 재능 여자 문제와 마약으로 불편함을 선사하다. 남태현은 여자 문제, 마약 문제, 음주운전 등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듯합니다. 재능이란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과연 남태현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중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논란 속에서 머물게 될까요? 연예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예인들은 입을 열 때마다 그저 어이없는 발언으로 자신을 무개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SNS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도를 넘은 발언들, 그 어떤 사과로도 쉽게 덮을 수 없는 논란의 중심에 선 그들.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그토록 무책임한 발언으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을까요? 오늘은 그들의 어이없는 발언으로 한순간의 무개념으로 전락한 여자 연예인 TOP 3을 공개합니다. 3위는 이한희입니다. 이한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진에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적인 인물이었고 그 외에도 가야금 연주자이자 서울대학교 출신인 친언니, 국정원 2차장 출신인 아버지, 국회의장 출신 외삼촌 등 뛰어난 집안 배경 덕분에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한희도 한 사람으로서 실수를 저지른 흑역사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된 이후 SNS 활동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미니홈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이한희는 헬스장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사진에 등장한 배경의 탈의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중 일부 여성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한희는 이후 사진을 삭제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때만의 실수가 아니었는데요. 이전에도 탈의실과 수영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셀카나 패션쇼 대기실에서 찍은 셀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배경에 등장하였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거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경에 포함되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무개념 행동이었죠. 이한희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심코 올린 사진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한희는 한동안 호감 연예인에서 비호감 연예인으로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 셀카 사건은 계속해서 회자되며 그녀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희는 이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세를 떨쳤지만 한 번의 실수는 결코 잊히지 않으며 평생 그녀의 이미지에 남을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2위는 옥주연입니다. 2010년 옥주연은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2006년 그녀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이 사진들이 4년 후 기자에 의해 기사화되면서 대중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6년 옥주연은 3장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그중 2장은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거나 차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와 지인들은 2대의 차로 이동하며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그녀는 고속도로에서도 "우린 너무 재밌었어라는 멘트와 함께 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이 같은 행동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자랑삼아 올린 그녀의 태도는 당시에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후인 2010년 한 기자의 보도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옥주연의 대응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누구 탓을 하겠나, 다 내 업보단. 배가 고프지만 냉장고는 열지 않겠다. 욕을 배불리 먹은 걸로 대신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을 표현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굳이 끄집어내 논란을 만든 기자를 비난하며 옥주연을 두둔하는 입장. 어떠한 이유로든 잘못된 행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옥주연의 과거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을 비판하는 입장. 특히 후자의 입장은 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재미삼아 자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녀의 책임감을 촉구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가, 아니면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가? 비록 재미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 위에서의 위험한 행동은 도를 넘어선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이를 자랑삼아 SNS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해도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옥주연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이지만,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행동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핑계 삼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세가 그녀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1위는 이채영입니다. 이채영은 2007년 드라마로 데뷔한 후 큰 키와 볼륨감 있는 몸매 덕분에 글래머 스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은 이채영은 이후 여러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이채영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고, 이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여행 중이었던 이채영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분홍색 옷을 입은 외국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채영은 "먹지 말고 나갈까? 서울 가면 10kg 빼고 싶어졌다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적었는데, 이는 뚱뚱한 여성에 대한 비하가 명백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점을 개인적으로 생각에만 담았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은 분명히 범죄적인 행위였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채영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렸고,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사진은 이미 인터넷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채영은 또 다른 사진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고급 외제차의 보닛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채영은 진상을 부렸다. "뭐 어때, 한국도 아닌데라는 글을 덧붙였고, 이는 또다시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녀는 또 다른 지인에게 더 심한 사진은 따로 보내줄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채영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SNS 사진과 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무개념한 행동이었으며 나라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채영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노출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과 글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SNS에서 연예인들이 올린 사진과 글로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진과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며 자랑했던 그 관계, 이제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추락의 끝을 맞이한 연예인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랑하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 후 그 관계는 불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개 열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남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 진실로 얼룩졌고 그 여파는 끝을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폭로로 대중의 비난과 추궁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여자 연예인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한성주입니다. 한성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에 당당히 입상한 후 1996년 SBS 아나운서로 합격하며 인생의 절정을 찍었고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까지 이루며 세상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한순간에 이혼 열풍에 휘말리며 삶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시 결혼을 원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의 선택이 과연 잘된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홍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한성주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화가 시작됩니다. 한성주는 출산을 원했지만 남자는 이를 원치 않았고 갈등 끝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전남친은 개인적인 영상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은 물론 이혼 이후 수년간 여러 명의 금전적 스폰서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며 전남친의 특이한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폭로들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명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3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이녀 공주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현실에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조보아와 온조. 이들은 단지 연기뿐만 아니라 속궁합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한 방송에서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관한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고 그는 웃으며 20분이고 연애 스타일은 낮저밤저라는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의 화살이 온조 개인을 넘어 공개 연애 중인 조보아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온조의 말 한마디로 조보아는 낮저밤저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고 이 상황은 조보아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조는 그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조보아와의 관계를 암시한 것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누가 믿을까요? 이 사건과 별개로 화제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즙 마스터 과즙세연입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육즙과 과즙의 묘한 조합으로 주목받으며 방시혁과의 핫한 만남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 상승과 함께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남친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즙세연이 팬에게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팬들이 이미 1,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쏜 전력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과즙세연이 친한 언니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그녀는 그 비싼 목걸이를 차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고 항공사 및 호텔 예약조차 본인 명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샤넬, 디올 등 명품백 6개와 무려 5천만 원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장과 달리 남자친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함께 여행을 갔다던 친한 언니는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목걸이를 선물한 열혈 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배신감에 치를 던 전남친은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즙세연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여행이 지인 여성 2명과의 사전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명품백은 생각보다 저렴한 것들이었고 5천만 원 현금을 세관에서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과즙세연의 해명은 여론의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품백 몇 개와 5천만 원, 3박 4일의 필리핀 여행이 단순히 과즙과 육즙을 믹스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녀가 큰손 후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동정론도 존재합니다. 그녀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방시혁 의혹과 연루된 것에 불쾌함을 드러냈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즙세연의 행보는 여전히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앞세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소유진은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특히 남성 팬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뷔 초부터 끊임없는 열애설과 루머에 휘말리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스캔들은 다름 아닌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활동 중인 안현모의 전 남편 래퍼 라이머와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결혼설이 떠돌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해피엔딩 대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결별 소식이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상견례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던 터라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숱한 추측과 뒷말을 낳았습니다. 라이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했습니다. 물론 가사에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곡 발표 시점과 소유진과의 이별 시기를 따져보면 누구인지 모를 리 없다는 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를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곡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을 향한 분노와 경멸을 담은 듯한 가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소유진과 라이머의 결별 이유를 둘러싼 소문이 들끓던 상황과 절묘하게 맞물렸습니다. 가사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 방송에서 보였던 밝고 애교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퍼지던 소문은 마치 노래 가사의 줄거리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몸매 좋고 애교 넘치는 여성이 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후 유부남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지만 여배우가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하자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소유진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여성을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유진의 심경이 불편했으리라는 것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소유진은 자신이 꾸준히 봉사와 기부 활동을 실천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에이 설마요? 라는 짧고 간결한 한마디로 의혹을 일축했지만 이 발언이 진정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다장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감정 넘치는 눈물 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지영은 2023년 예상치 못한 피투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폭로자는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네포로였습니다. 그는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무려 6개월을 고민했다고 전했으며 한때 김지영과 동거하며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대신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몇 달 후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새 휴대폰 번호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은 전 남친의 폭로에 대해 부모님과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전 남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구시 뉴스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도 추가 폭로도 없었던 상황을 보면 김지영 측에서 돈을 갚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180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던 사실과 그로 인한 논란은 그녀가 단지 20살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더라도 배우로서의 경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 자신의 미래에 큰 부담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절친인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 비밀 폭로에 절교한 연예인 티오피사. 사위는 배우 황인영과 정가은입니다. 1999년 영화 댄스댄스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황인영은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스포트라이트를 떠나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의 이름이 다시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배우 정가은과의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정가은은 최근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황인영과 그녀가 절친으로 알려지면서 과거의 일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방영된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절친 특집에 함께 출연하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의 지나치게 솔직한 폭로전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황인영은 방송 중 정가은에 대해 겉으로는 밝고 활달한 모습이지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며 정가은의 숨겨진 이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한 번은 정가은이 술을 마시고 쌓아둔 감정을 폭발시키더니 내가 달래주려 하자 오히려 정색하며 내 뺨을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정가은은 당황한 듯 웃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응수했지만 황인영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황인영은 너무 직설적이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날카롭게 내뱉는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워낙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방송을 본 대중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절친이라면서 방송에서 주사와 뺨 때리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들의 우정은 결국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폭로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언론과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정가은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과거의 일화는 황인영의 이미지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정을 이야기하려던 방송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진정한 절친은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는 대신 그 약점을 감싸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누리꾼의 말이 두 사람의 관계에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3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니 이야기를 언급하며 주목받으려 했던 장희진과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린 이보영입니다. 배우 이보영과 장희진은 드라마 내 딸 서영이를 통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단둘이 여행을 다닐 만큼 돈독한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한 발언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장희진이 방송에서 언급한 전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보영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많아 식당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거제도의 한 횟집에서 있었던 일화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무난했지만 곧바로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졌습니다. 장희진은 당시 이보영이 식당 주인에게 전어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를 거절했고 얼마 후 장희진을 알아본 주인이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장희진은 자신을 먼저 알아본 상황에 이보영이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자신 역시 이 일이 불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곧바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보영에게 공짜를 요구한다거나 후배를 질투한다는 악플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이보영의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보영의 소속사는 발 빠르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이보다 복잡했습니다. 당시 횟집에서 일했던 직원의 지인이 나서서 이보영이 전화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마음은 등을 돌린 상태였고 이 해명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일화로 시작된 전화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보영의 대중적 이미지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대중은 한순간의 이야기에 기대어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즐겼고 진실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어 한 마리가 만들어낸 태풍은 결국 모두를 휩쓸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2위는 배우 서유정과 김연주입니다. 1996년 드라마 황금깃털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서유정은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2000년대 들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김연주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2009년 KBS 예능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에 출연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유정은 방송에서 김연주와 함께 한강에 자주 놀러갔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당시 김연주가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차문을 열어 그녀가 노상방뇨를 하도록 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들이 김연주를 알아본 탓에 상황이 더욱 곤란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유정은 김연주와 이 일을 무덤까지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방송에서 이를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중시하는 여배우로서 김연주에게는 치명적인 일로 여겨졌고 대중들은 서유정의 경솔한 발언에 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서유정은 대중의 질타는 물론 소중했던 친구와의 관계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1위는 이영자와 이소라입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소문난 절친으로 유명했던 패밀리 그룹. 이영자, 홍진경, 고, 최진실, 그리고 모델 이소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연예계 우정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찰떡같은 우정도 뜻밖의 사건 하나로 흔들렸습니다. 그 전말은 2007년 MBC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예인의 물품을 감정하며 경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이영자는 이소라와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흥미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이소라가 한때 사업 자금난에 시달릴 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무려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소라는 다이어트 비디오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영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방송 중 해당 반지를 감정한 결과 반지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영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방송 중 반지를 내던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영자의 실망감이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이소라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비난이 이소라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영자는 해명 글을 통해 이 반지는 내가 예쁘다고 거의 빼앗듯이 가져온 것이라며 이소라는 이 반지에 대해 별다른 기억조차 없을 만큼 사소한 물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송의 재미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소라 역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지는 10여 년 전 이영자가 예쁘다고 해서 그냥 준 물건이었다며 제작진이 방송을 위해 케이스를 더해 각색한 설정임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영자와 이소라의 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고 두 사람은 절교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과 가까웠던 최진영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며 이들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화해하지 못했고 관계가 어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관계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화려한 연예계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패밀리 그룹은 한 번의 가짜 다이아몬드 논란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입니다. 진짜 보석은 손가락 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